반갑습니다. 정라몬입니다. 답풀담 독서 오리엔테이션입니다. 부제로 오답률을 높이는 논리 패턴 분석이라고 달아봤는데요. 답올담 독서에서는 제가 독해의 근본적인 원리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뤘었죠. 이번에 답풀담 독서는 그 원리들을 적용하는 연습 겸 실제로 최신 트렌드에 맞춘 문제풀이 전략 같은 것들을 좀 많이 다룰 예정입니다. 그래서 답올담보다는 문제풀이 쪽에 좀 더 초점이 있다고 봐주시면 돼요. 여러분 독서 공부할 때 뭐 여러 가지 느낌을 많이 받으면서 어려워하실 텐데 제가 크게 두 가지 정도를 좀 가져와 봤어요. 여러분 기출 막 공부 시작할 때는 어땠어요? 뭔가 도움되는 느낌이 들었죠? 들었을 거거든?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뭔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계실 거예요. 상당수의 학생들이. 그럼 불안하니까 어떻게 해요? 양을 계속 늘려. 내가 양을 늘리면 되겠지. 열심히 하자. 성실한 태도는 좋은데 문제는 뭐예요? 양만 늘려가지고는 한계가 분명히 있다. 왜요? 실력 향상 위해 모든 것이 다 그래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해하기 쉬운 예시로 한번 해볼까? 축구야, 축구. 내가 축구를 진짜 못해. 그러면 일단 게임에 들어가서 많이 뛰다 보면 뭔가 늘긴 하겠죠. 어느 정도 늘긴 할 거야. 근데 내가 게임을 계속 뛰면 실력이 계속 느냐 그랬을 때 어때? 남학생들 이거 알 텐데. 계속 뛴다고 계속 늘어요? 아니죠. 실력 늘리려면 뭘 해야 돼? 그 전 단계에 뭔가 디테일한 훈련을 해야 돼요. 패스 연습을 한다. 슈팅 연습을 한다. 공과 친해지기 위해서 리프팅을 계속 해본다. 뭐 콘 세워놓고 드리블 연습을 한다. 이런 쪼개져 있는 구체적인 목표를 통한 훈련이 필요하단 말이죠. 국어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느낌을 받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의 공부 속에 그 디테일한 목표가 없어. 내가 이 제시문을 보고 무엇을 얻어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아예 없어요. 근데 그게 여러분 잘못이라기보다는 지금까지 국어를 보통 그렇게 공부를 해왔어.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과정 속에서 공부를 할 때 그냥 글을 잘 읽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지 뭔가 수능 시험을 위한 디테일한 학습 목표를 잡진 않잖아요. 자,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이 국어 수업을 듣다가 드는 어떤 의구심. 내가 저 문제 현장에서 만났으면 풀 수 있었을까? 저 문제 해설은 내가 이해가 되고 복습해보니까 과정 재현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문제는 뭐냐? 그래서 내 실력이 올랐냐? 그건 또 아닌 것 같단 말이죠. 그렇죠? 이것 역시도 뭐냐면 뭘 배워가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이해하는 데에 초점이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공부를 할 때 정말 디테일한 학습 목표들이 있어야 돼요. 이 답풀담 독서에서 그것을 도와드리는 게 목표입니다. 학습 목표, 강좌 구성, 추천 수강 대상 마무리 인사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학습 목표인데요. 자, 요약 정리, 일반화된 원리 및 개념 정립하고 이것을 여러분이 앞으로의 공부에 계속 녹여서 훈련할 수 있도록 돕는 게 목표입니다. 좀 쪼개서 얘기를 해볼게요. 여기서는 제가 부제에서 얘기했듯이 논리 패턴 분석이 목표이기 때문에 독해 과정에서의 그 변별 요소 논리 패턴, 문제풀이 과정에서의 그 변별 요소 논리 패턴, 요것들을 분석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글 읽는 과정 속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는다면 이것이 어떠한 패턴으로 일반화될 수 있는지를 알려드릴 것이고 이게 여러 가지 제시문에서 반복 관찰되니 이런 상황이 나올 땐 이렇게 대응을 해보자 라는 일종의 매뉴얼을 드리는 거죠. 문제 풀 때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었다면 그것이 무엇에서 온 것이고 이것을 어떻게 일반화시켜서 다음 훈련에 적용할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을 쭉 다룰 겁니다. 내용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기술적인 훈련 쪽에 좀 초점이 있어요. 문제풀이 초점이 되어 있고 독해도 당연히 합니다. 독해를 안 할 수는 없죠. 네, 그러나 답올담보다는 문제풀이에 좀 더 초점이 있다는 점. 2005에서 2026학년도 평가원 기출로 선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왜 2005학년도인가요? 여러분이 지금 적용받고 있는 교육과정이 7차 교육과정의 개정 이렇게 오는 건데
그 7차 교육과정의 시작이 2005학년도부터입니다. 그래서 저기부터 하는 거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고, 교재는 다풀담 독서 있으면 다 들으실 수 있고요. 문제 해설편 랩핑해서 한 세트로 배송을 해드릴 겁니다. 특징은 제가 4가지 정도 꼽아봤는데, 이 독해 요령 일반화와 풀이 요령 일반화는 요약하면 이제 공식화 한다는 거거든요. 이걸 공식화해서 공략법을 전수한다. 여기에 굉장한 목표가 있다는 점. 이 다풀담 독서는 이걸 하기 위해 존재해요. 이거 좀 알아주시고, 다음에 수업의 체계를 그대로 해설지에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복습을 하실 때 영상을 다시 돌려보시는 것보다는 해설지를 보셔라. 이 국어는 읽고 푸는 과목이잖아요. 내가 영상을 보는 건 공부의 주가 되면 안 된다. 뭐 저 인간 강사고 여러분이 스트리밍 오래 해주시면 당연히 좋은데 좋지만 여러분이 실력이 늘려면 조금 고통스러워도 해설지를 읽고 이해하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기출만 보면 좀 지루하니까 제작문항 끝에 조금 넣어놨습니다. 총 5개의 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강사 제작문항은 사실 뭐 특정 주제를 다룬다기보다는 여러분의 학습의 재미를 조금 드리기 위해서 깍두기로 넣어둔 겁니다. 주제 1에서는 시각화, 메모나 그림을 어떨 때 활용할 것인가. 당연히 내가 이해가 안 되면 하는 거예요, 메모나 그림. 그러나 평가원에서 시각화를 했을 때 유리하게 문제를 구성하는 패턴이 존재해요. 그래서 그것들에 대한 공략을 이해를 시켜드릴 거고, 연습도 시켜드릴 거고, 다음에 주제 2에서는 서술의 생략을 집중적으로 다룰 겁니다. 서술 생략이 어렵죠. 분명히 몇 년 전에 비해서 최근에 독서 제시분들이 짧아졌는데 왜 난이도가 그대로인 거야? 그렇죠? 물론 뭐 쉬운 제시문들이 좀 나오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쉬운 걸 대비하자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서술의 생략 자세하게 다뤄드릴 거고, 다음에 문제 독해 요령. 여러분이 제시문 분석은 열심히 하고 제시문 독해는 열심히 하는데 문제 독해는 잘 안 해요. 문제는 일종의 그냥 단순한 정보 취급을 하고 이걸 글 취급을 안 한단 말이야. 선생님, 문제는 글이 아니잖아요. 보기 박스밖에 글 나오는 거 없잖아요. 그런데 질문도 보시면 묘하게 다 달라요, 뉘앙스가. 그냥 단순하게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기억 리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문제의 그 발문이 담고 있는 뉘앙스 독해를 해내셔야 되고, 그거 자세하게 도와드릴 겁니다. 다음에 주제통합적 독서 주제를 다룰 건데, 요거는 고정 유형이라서 반드시 해야 돼요. 가, 나가 묶여있는 제시문은 다른 제시문하고 읽는 방법이 다릅니다. 애초에 출제 매뉴얼에 무엇을 위해서 이 세트를 구성했다 명시가 되어 있고, 이것에 대해서 독해 방식까지 다 안내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계속 출제를 해오고 있는데 학생들은 그냥 긴 글 취급을 하죠. 그래서 가 읽다가 가 문제 풀고, 나 읽다가 나 문제 풀고 뭐 이런 거 하는데, 출제 취지와 의도에 맞는 정확한 독해와 풀이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독서 주제 5는 우리가 다볼담, 다풀담에서 다룬 거 싹 다 종합해가지고 역대 최고 난도 기출들, 물론 여기에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의 개인 취향에 따라서 원하는 제시문이 없을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가 독서 고난도 수업이 뒤에 또 있어요. 디테일. 거기서 평가원 고난도 기출, 리트, 제작문항 이렇게 3가지를 엮어가지고 스토리를 구성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재밌는데 어쨌든 디테일에 수록이 되는 평가원 고난도 제시문이 있어요. 그래서 이 독서 주제 5에 여러분이 원하는 제시문이 수록이 안 돼 있을 수도 있으나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라. 디테일에서 다 다룹니다. 아시겠죠? 네. 제작문항은 별도의 주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각 주제별로는 이렇게 4단계의 구성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 서론 성격으로 출제 매뉴얼을 가져와서 우리가 이것을 왜 공부해야 되고 어떤 방향으로 공부를 해야 되고 우리 학습 목표가 뭐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시간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는 기출에 담긴 논리 패턴들을 분석하는 연습 문항 코너가 있습니다. 연습이 되고 나면은 바로 이어서 시간을 재고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이 있어요. 그 이후에 공부를 다 마치고 나서 배웠던 거 적용하는 순서까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강좌 일정 안내입니다. 주제별 수업, 과제 나눠서 가는데 그 목차 보시면 주제 1, 2, 3, 4, 5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적용 과제 있고 제작 문항 있고 이렇게 나뉘어 있잖아요. 그 적용 과제 파트는 스튜디오에서 찍은 걸 올려드릴 거고 나머지 주제 1, 2, 3, 4, 5는 현장 버전을 업로드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현장의 속도랑 밀도 그대로 전달이 될 거라는 점 참고를 해주시고 진행은 3월부터 합니다. 저희 현장에서 3월부터 다풀담 독서 문학을 격주로 진행을 하거든요. 다풀담 독서 먼저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3월 첫째 주에 촬영이 들어갈 거고 촬영 이후에 별다른 이슈가 없다면 며칠 내로 업로드가 되겠죠. 근데 이렇게 진행이 되는 동안에 다풀담 독서가 5주 과정이고 다풀담 문학이 4주 과정이면 총 9주니까 쭉 이어서 9주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거든요. 중간에 4월에 저희가 현장에서 마지막 입세 EBS 문학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뒤에 내신 휴강도 있죠. 그래서 실제 완강 시점이 꽤 뒤로 밀릴 텐데 어차피 현장에서 그런 템포로 공부를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그 템포를 그대로 맞춰오시면 되겠고 그 자세한 업로드 일정은 저희가 개강 이후에 선생님 새 소식 그 다음에 Q&A 공지사항에 보실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Q&A 공지사항이라는 건 별게 아니고 Q&A 게시판 들어오시면은 위에 분홍색으로 분홍색 맞나? 예, 분홍색으로 이렇게 공지해가지고 나오잖아요. 거기다가 올려드릴게요. 예, 두 군데 다 보실 수 있게. 그래서 요거 참고하셔가지고 학습 계획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수강하는 학생들을 위한 변동사항 안내입니다. 작년 대비 강좌 구성의 큰 틀이 바뀐 건 없습니다. 다만 2026학년도 기출 반영을 해야 됐기 때문에 그로 인한 제시문 변경 및 이동이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최신 기출 해설 굳이 필요하지 않고 그 제시문 이동이나 삭제 이런 거에 대한 불편함은 내가 감수하겠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작년 교재로 수강해도 무방하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추천 수강 대상입니다. 성적대로 나누기보다는 어떤 겪고 있는 어려움이나 원하는 것들 위주로 구성을 좀 해봤어요. 첫 번째, 선택지 2개 놓고 고민하는 일이 많다. 자, 저 수준은 어떤 수준이에요? 내가 글은 좀 읽어서 3개 이상의 선택지는 대체로 해결을 해. 근데 2개 놓고 고민하고 있다. 이게 선택지의 어떤 해석 이상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문제에서 요구하는 말을 헷갈린다. 그게 아니라면 제시문의 독해 과정에서 뭔가 표면적으로 보이지 않는 어떤 의도를 못 읽었다. 하여튼간에 놓치는 게 있는 거야. 근데 뭘 놓치는지 모르니까 계속 이런 고민하는 일이 많은 거죠. 그래서 고민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을 수 있게 도와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질문할 때 이런 질문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쌤, 저 2개 놓고 고민할 때가 많은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질문을 조금 바꿔야 돼. 2개 놓고 고민하는 건 원인이 아니라 현상이죠. 그럼 이 현상이 왜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원인을 제거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2개 놓고 고민하기 때문에 점수가 안 나온다. 점수가 안 나오는 걸 현상으로 보고 있잖아요. 2개 놓고 고민하는 거랑 점수가 안 나온 건 동치죠. 같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앞에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제가 해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데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보다 좀 더 많은 거를 보고 싶은 학생들 오시면은 너무 도움 많이 될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내가 100점을 목표로 한다 그랬을 때는 반드시 시험지 정답을 고르기 위한 수준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에 있어야 돼요. 내가 기출로 받아보고 이거 3번 답이네. 그럼 3번 답 위에서 요거 알면 되는구나. 얘 수준에서는 시험을 잘 볼 수가 없습니다. 1등급 컷 정도는 가능할 거야. 근데 여러분의 목표가 100분이 99, 100 혹은 원점수 100점이라면 그 위로 가셔야 돼요. 이거는 제가 직접 경험자로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거 사수할 때 국어 잘했다는 얘기는 캐스트에서 많이 했으니까 아실 테잖아요. 그렇죠? 이게 표면적으로 정답을 고르는 것보다 그러니까 기출문제를 보고 이 표면에 3번이 답인 걸 이해하는 것보다 현장에서 3번까지 가는 과정은 훨씬 험난해요. 더 많은 걸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고. 그거 제가 도와드릴게요. 오케이? 다음에 3번째.
나는 좀 다른 시각에서 문제를 풀어보고 싶다. 예, 이거 중요하죠. 이 국어 문제가 생각보다 접근하는 그 방향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한 방향을 고집하고 있을 때 사고의 어떤 확장이 일어나기 좀 어렵죠. 그래서 여러 가지 관점을 접하면 사고의 확장이 확 일어나니까 그 과정에서 실력이 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욕구가 있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독서 고난도를 가지고 수업을 하다 보면 특히 내가 성적대가 막 많이 높은 상황이 아니다 라면 오케이 해설은 내가 이해하는데 내가 시험장에서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드실 거거든요. 뭐 저도 수험생 때 경험해봤고 그런 느낌을. 그거 없애드리는 게 다풀남 독서의 목표입니다. 제가 시작에서 말했듯이 공식화, 일반화 해서 여러분이 앞으로의 공부에 적용할 수 있는 개념들을 만들어 드리는 게 목표거든요. 이렇게 명시적으로 표현을 해드리면 여러분이 요거 내가 연습하면 되겠구나 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연습을 지속하다 보면 어느 순간 성적이 올라 있을 겁니다. 믿고 한번 열심히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긴 얘기 듣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수업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